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이 은근히 재밌다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상한 댓글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인신공격적인 댓글들. 그런 댓글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그 댓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도 꼭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몰랐다고 하는 사드 발사대 배치부터 시작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몇 년은 지난 듯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 완전 정복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네요. 김상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 이거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서는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에 재활용을 했다. 청와대가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비리가 또 터졌는데요. 논문 재활용입니다.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자기 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있는데요. 야, 이 비리가 모두 몇 개인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요. 비리가 몇 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갑자기 정준길 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안 했다고 또 갑자기. 단장님. 네. 이분 왜 갑자기 또 이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까지 터졌습니까? 이분 지금 비리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렇죠. 위장 전입이 2번 있고. 두 번이나 그렇죠? 됐었나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사용했는데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다. 신용카드 제로. 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최근에. 정확하게 그런데 말해야죠.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네. 몇백만에서 한 1,000만 원 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논문 자기 표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랑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자기가 썼던 논문을 또 다른 데서 그대로 쓰면서 원용을 하지 않는 이런 논문 자기 표절 문제가 자기 표절도 있고. 요즘 심각한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다운 계약서 문제 알죠? 목동. 아, 알죠. 그렇죠? 그것도 심각한 거죠. 다운계약서는 사실 금전적 이익을 위한 그런 편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경직 금지 위반 또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 실화죄 담배꽁초 버려갖고 한성대에서 불났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창피한 게. 실화죄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팍 터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담배꽁초 잘못 버려갖고 불난 건데 본인이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정인가요? 아니 그 본인이 이상하게 답을 안 해요. 이거는. 그 벌금 그다음에 얼마 나왔어요? 아니 그거 형사처벌도 안 받았죠. 사건이 무마돼 버린 거예요. 어? 예. 예, 이건 진짜 저도 구미가 확 땡깁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답변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네. 그다음 배우자 부정 취업 문제 네. 다 잘 아시는 얘기고 또 원장하면서 소득세 탈루한 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아들 병역 특례 문제도 있죠. 또 아들 인턴 특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개냐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세요? 너무 이게 한 11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11번째? 단장님, 그런데 이분이 다른 역할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아니에요? 네. 혹시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 재벌을 잘 잡겠다는 재벌 저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재벌 회사에 가서 또 뭐 강의해서 네. 돈 받았다는 것도 사실 여기 지금 말씀 안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요번에 그 삼성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리 갖다 주면서 좀 너무 비판하지 말아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이슈 파이팅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베껴서 논문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생긴 거죠. 근데 정부 용역 보고서는요. 네. 그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보고서를 쓰고 그걸 또 논문으로 해서 실적도 하고 이거 1타 2피 일석이조. 그렇죠. 실속 제대로 차리시는데요. 그래서 좀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지만 작성된 용역 보고서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정부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 근데 보고 그거를 쓰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 내지 도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법률 전문가도 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본인이 법률 전문가신데 본인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아유, 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희한한 의혹도 또 나왔어요. 캠브리지 대학 초빙 교수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데요. 이건 네.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녀오신 건 맞는데 네. 당신께서 초빙 교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초빙 교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는 초대를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숙소도 주고. 숙소도 주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렇죠. 이게 초빙 교수고 네. 네. 확인을 해보니까는 김 후보자는 이런 초빙 교수로 간 게 아니라 방문 연구원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비행기 타고 그렇죠. 본인이 비행기 본인이 타고 집 없고 숙소도 자기가 없고 가가지고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는 거죠. 또 본인이 강의하는 게 있어요. 아니라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할 수 도서관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 시설에 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뭐 학생증 비슷한 그런 방문학자 신분증 같은 것도 네, 신분증은 주겠죠? 주는데 그걸 예. 가지고 이제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럴 때 할인도 조금씩 받고 그런 네. 혜택은 있지만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을 수 있어요.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초빙 교수의 교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네. 좀 뭐 청강생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뭐 그런 수업을- 사실은 개념인 거죠. 초빙 교수는 강의를 할 권한이고요. 그렇죠. 그 방문 연구원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이 네. 초빙 교수라고 쓴 이게 참 모르고 썼겠죠. 모르고 썼을까요? 네, 아마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장 전입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런 기사인데요.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입니다. 요즘요, 위장 전입 내용이 고해성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당에서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해성사처럼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대학 때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위장 전입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과 저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 다른 목소리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니,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서 무슨 지금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단장님. 네. 아니, 주민등록법이요.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뭐 2년 이하인가요? 1,000만 원. 1,000만 이하. 원? 1,000만 그럼 원? 센 거 아니에요? 별로 세진 않죠. 그 정도. 그래도 1년 이하도 있고 우리가 이러는데 1년 이하. 그런 거에 비하면 네. 그 만약에요, 단장님, 이게 안 센 거라고 하면 무용지물인 법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 좀 과거에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죠. 네. 뭐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검사를 인용받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위장전입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또 셀프 왜냐면 고백하세요? 부산지검의 발령을 받았는데 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부산지검의 발령을 받으면서 내려갔는데 집을 못 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숙집 비슷한 데서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주소는 그냥 서울에 살던 집에 그게 왜 그대로 위장 전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바뀌었으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죠. 굳이 그 기간이 법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시기에 집을 구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제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 근데 될 수 있을지 하숙집이라서 모르겠는데 그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예, 그러니까 예. 아니, 또 아까 갑자기 또 셀프 왜냐면 고백을 하니까 따라 나중에 하셨구나. 혹시 대통령에 출마해서 문제가 지금 될수 있으니까. 이번에 고백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위장 전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제 인생에 독일 가 있을 때도 독일에는 거소를 두고 네. 또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대로 주소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는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대학 때 기숙사 살면서 주소지 바꾸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네. 막 자기 고백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내친김 하면 자기 고백 해봤는데요. 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이 과거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네. 본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뭔가 좀 핀치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고위직 후보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뭐가 문제냐, 사실은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셀프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장님 지금 5대 비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5대 비리에 단장님은 혹시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던가요? 방금 셀프 고백하셨던 그거 말고. 글쎄, 저는 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5개 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군대 문제는 저는 일단 제외. 저는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또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저희 남편도 현역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저기 전방 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저는 그럼 사병이었어요. 장교였잖아요. 남편도 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장 출신입니다. 남편도 병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그 왜 군표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군번줄이요? 군번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참 걸리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저도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다 꽉꽉 안성맞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CBS 정관용 시사자키에 나가서 지금 이런 그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질문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가려고 해요.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에서는요. 한국당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 문 대통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CBS 라디오에 정준길 대변인이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자, 방금 말씀하려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 공약을 하는데 문 대통령님께 그런 공약 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다 찍어놨어요. 당신이 스스로 5대 결격 사유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보내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참신하니까 그걸 보고 지지한 분도 계시는데 막상 되고 나서 그것을 말 바꾸기를 하고 아유 뭐 상황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변명들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 공정위, 외통위 후보자들을 보면 그 5개 사유 중에 뭐 하나하나 한 2개가 살짝 걸리면 그런 대로 이해해 줄 텐데 보통 지금 3개, 4개지 않습니까? 과거의 정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 5대 결격 사유에 3개, 4개 걸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골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작정하고 골라도 사실은 고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른 분들이 다 이런 3개, 4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도대체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는가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이 본인의 공약과 관계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이거 추천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과거에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박 실명제, 그런 거죠. 참여 실명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총리는 누가 추천해줬다. 공정위원장은 누가 그거 추천했다. 좋네요. 외통위 후보자 누가 추천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공약을 하셨으니까. 해야죠. 근데 왜 추천한 분 누군지 실명제 공개 안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대통령 공약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공약을 지금 이 인사 문제와 관계돼서 벌써 2개나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유, 그 양해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해라고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걸 보니까요. 저는 새로 배웠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단장님,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아이,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시죠? 그럼요. 서울 도심 종로 중구 된장찌개 강남보다 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참 재밌는 기사예요. 그렇네요. 아니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가요 강남보다 더 짜대요. 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네. 일단 손님을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한데 네. 짧은 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 맛이 강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짠맛을 쓰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유 말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뜨내기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오가는 그 단골 손님이 아니고 또 얼굴을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짠 음식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굳이 신경을 안 써줘도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지도를 보면은 나타나는데
강남권과 서부권을 비교해 보면은 서부권이 1.30이고 동남권이 1.15지만 동부권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자랑을 하십니까? 거기는 1.01이에요. 거기는 그쵸? 단골 손님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동네 주거지가 많고 동네 분들이 가는 데다 보니까 내 식구 먹이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금을 덜 쓰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식사하실 때는요, 아줌마 덜 짜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1월 말 기사였는데요. 지금 이 기사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지나간 기사인데요. 사드의 핵심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된 베이징까지 감시 가능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는요, 우리 군에서는 중국의 반대 이유도 레이더, 청와대 발사대 집착 이유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아이, 군대 문제 사드가 나오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그것 전에 제가 하나 좀 더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보여주세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미디어워치에서 과거 YTN 기사와 그 성명서를 이제 원용을 하면서 4월 26일 날 YTN에서 그러니까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했다라는 특종이 났어요. 기사가 나왔었죠.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사드를 한 부대는 그걸 한 기라고 하는데 원래 사드가 미사일을 세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트. 그거도 방위 미사일 체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사일 하나 뭐 이게 지금 뭐냐면 사드가 아닌데 6개 간 세트. 네,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사드가 미사일 하나를 이제 오해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개. 그러니까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 것이 이 사드 한 기죠, 한 기. 그러니까 그거를. 세트 거죠, 한 세트. 세트.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레이더와 두 기가 들어왔고 미사일 발사대 추가로 이제 4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YTN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항의 성명을 했어요. 항의 성명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냈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YTN 그 단독 보도를 보고 이 기사를 이 성명을 낸 거로 그게 보여요. 며칠이에요? 날짜가 4월 26일. 그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박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기네들이 기사까지 냈어요. 6개가 다 나온 보도까지 거, 하고 있는 걸 성명.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이분이, 이 대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한 거예요. 대통령은 후보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사드 관계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대선이 뜨거웠습니까? 맨날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당시에 뭐 TV 토론에서도 TV 얘기하고. 토론회뿐만 아니라 뭐 성명전을 하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늦게 와가지고는 내게 어디 이것을 갔냐? 마치 뭐 무슨 허위복을 하거나 누락하고 은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제일 문제가 뭐냐 이 사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말한 사드에서의 제일 핵심은 레이더예요, 레이더. 네. 그러니까 레이더에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대가 뭐 3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것이 혹시 공격용이거나 전진용이 되면 2,000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그게 뭐 2개냐 4개냐 6개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만한 전문가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에도 났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또 한마디 하고. 그 괜히 네. 숟가락을 탁 얹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미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국내용입니다. 그랬어요. 국내 정치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자동차가요, 내수용과 외수용이 있다는 말 기억나세요? 그렇죠. 옛날에. 실제로 있었죠, 그거는. 저는 그 말이 제일 기분 나빴거든요. 아니, 뉴스도 국내용이 있고 국외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사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참 그 아마추어리즘이죠. 아마추어틱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한 면밀한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싶었다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문제를 불거트리니까 미국이랑 중국까지도 들썩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니 내 의사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국내용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랑 중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뻥. 그러니까 뻥 적어지는 거죠. 뻥. 자, 마지막 뉴스, 6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6번째 뉴스 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용이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삶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제가 참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6번째 뉴스는요. 올해 도쿄에 사는 82세 할머니신데요. 낮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근데 82세 할머니가 되게 건강하시죠, 얼굴. 예. 이렇게 중국집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이게 의문의 일패예요. 의문의 일패. 60이 진짜 82세 할머니가요. 너무 건강하신데 이렇게 중국집에서 음식을 하시는데요. 밤에는 다른 일을 하신대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글쎄 궁금하네요. 짠! 멋있지 않으세요? 네네. 네, 이 할머니 한번 보세요. 언젠가 뉴욕 클럽에 멋지게 데뷔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밤에는요, 이렇게 정말 멋진 리더로,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도 하고 그리고 클럽에서도 활동하고 이러시는 할머니로 살아가시는데요. 82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에겐 꿈이 있다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요, 82세가 청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그 멘트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단장님과 함께하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이네요. 이낙연 새 총리, 책임 총리 협치 제대로 해보길. 서울신문 사설에서도요, 이낙연 총리, 충실한 책임 총리 역할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충실한 책임 총리를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땅에서 정말 누워서 우유병을 들고 있는 아기 빼고는요, 아무래도 그래도 어른 숫자만 해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 5대 요소를 싹 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면서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총리가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자, 책임 총리 협치 제대로 해보기라고 이렇게 글이 나왔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모두 박수를 받지 못했고, 또 하나 본인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총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는 점점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표절 의혹이 생긴 거죠. 근데 정부 용역 보고서는요, 네. 그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보고서를 쓰고 그걸 또 논문으로 해서 실적도 하고, 이거 1타 2피 일석이조. 그렇죠. 실속 제대로 차리시는데요. 그래서 좀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지만 작성된 용역 보고서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는 정부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 근데 그거를 보고서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 내지 도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본인이 법률 전문가신데 본인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희한한 의혹도 또 나왔어요. 캠브리지 대학 초빙 교수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데요. 이건 네.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녀오신 건 맞는데 네. 당신께서 초빙 교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초빙 교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는 초대를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숙소도 주고. 숙소도 주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렇죠. 이게 초빙 교수고 네. 때 확인을 해보니까는 김 후보자는 이런 초빙 교수로 간 게 아니라 방문 연구원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비행기 타고, 그렇죠. 본인이 비행기 본인이 타고 집 얻고, 숙소도 자기가 얻고 가가지고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는 거죠. 또 본인이 강의하는 게 있어요. 아니라. 도서관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도서관은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학교 시설에 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뭐 학생증 비슷한 그런 방문학자 신분증 같은 것도 네, 신분증은 주겠죠? 주는데 그걸 예. 가지고 이제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럴 때 할인도 조금씩 받고 그런 네. 혜택은 있지만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을 수 있어요.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초빙 교수의 교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네. 좀 뭐 청강생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뭐 그런 수업을 사실은 개념인 거죠. 초빙 교수는 강의를 할 권한이고요. 그렇죠. 그 방문 연구원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이 네. 초빙 교수라고 해서 이게 참 모르고 썼겠죠. 모르고 썼을까요? 네, 아마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장 전입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런 기사인데요.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입니다. 요즘요, 위장 전입 내용이 고해성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당에서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해성사처럼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대학 때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위장 전입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과 저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리가 몇 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갑자기 정준길 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안 했다고 또 갑자기. 단장님. 네. 이분 왜 갑자기 또 이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까지 터졌습니까? 이분 지금 비리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렇죠. 위장 전입이 2번 있고 두 번이나 그렇죠? 됐었나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사용했는데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다. 신용카드 제로. 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최근에. 정확하게 그런데 말해야죠.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네. 몇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논문 자기 표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랑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자기가 썼던 논문을 또 다른 데서 그대로 쓰면서 원용을 하지 않는 이런 논문 자기 표절 문제가 자기 표절도 있고. 요즘 심각한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다운 계약서 문제 알죠? 목동. 아, 알죠. 그렇죠? 그것도 심각한 거죠. 다운계약서는 사실 금전적 이익을 위한 그런 편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겸직 금지 위반 또 이제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 실화죄 담배꽁초 버려갖고 한성대에서 불났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창피한데. 실화죄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팍 터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이 은근히 재밌다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상한 댓글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인신공격적인 댓글들. 그런 댓글들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그 댓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도 꼭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하지 못한 듯한 모습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몰랐다고 하는 사드 발사대 배치부터 시작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몇 년은 지난 듯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 완전 정복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네요. 김상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 이거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서는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에 재활용을 했다. 청와대가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비리가 또 터졌는데요. 논문 재활용입니다.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자기 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있는데요. 야, 이 비리가 모두 몇 개인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요. 담배꽁초 잘못 버려갖고 불난 건데 본인이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정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하게 답을 안 해요, 이거는. 그 벌금 그다음에 얼마 나왔어요? 아니, 그거 형사처벌도 안 받았죠. 사건이 무마돼 버린 거예요. 어? 예. 예, 이건 진짜 저도 구미가 확 땡깁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답변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네. 그다음 배우자 부정 취업 문제 네. 다 잘 아시는 얘기고 또 원장하면서 소득세 탈루한 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아들 병역 특례 문제도 있죠. 또 아들 인턴 특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개냐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세요? 너무 이게 한 11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11번째? 단장님, 근데 이분이 다른 역할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아니에요? 네. 혹시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 재벌을 잘 잡겠다는 재벌 저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재벌 회사에 가서 또 뭐 강의해서 네. 돈 받았다는 것도 사실 여기 지금 말씀 안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요번에 그 삼성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리 갖다 주면서 좀 너무 비판하지 말아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이슈 파이팅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베껴서 논문 작성했